한국에 있다가 다낭에 들어오니까 날씨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에 대한 얘기, 그리고 6월, 7월, 8월, 9월, 뭐 10월 중순 아니면 10월까지 다낭에 여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셔야 되고 또 주의점이 뭐가 있는지, 길 가다가 보이는 음식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판반동에서 조금 더 북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제 6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날씨가 엄청 화창하죠.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태양빛이 내려지는 따뜻한 곳에서 있어 봤는데, 한국에서 느끼는 태양은 덥지만 온화하고 따뜻하다, 조금 덥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 다낭에서 땡볕 아래 있으면 따갑습니다. 햇빛이 저를 막 때리는 느낌이에요. 살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습해요. 그늘에 있어도 좀 덥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밖에서 돌아다닐 날씨는 아니에요. 6월 달에 여행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 매서운 여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햇볕에 나오면 진짜 뭐가 잘못될 것 같이 너무 덥습니다. 1분만 걸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를 수 있는 날씨고요. 그늘로 들어오면 조금 괜찮은데 많이 습한 건 아닌데 약간 습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날씨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볍게 뭘 좀 먹고 싶어서 이 근처 좀 찾아보다가 가족집같이 생긴 대문이 있는데, 여기가 케밥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케밥 먹고 카페로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냥 골목길에 있는 집이에요. 건물 안에는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 데고요. 그러니까 가정집이다. 가정집을 식당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밖에 자리들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먹기 좀 힘든 날씨긴 한데 밖에 이렇게 자리가 있고 선풍기가 있으니까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문은 이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메뉴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어요. 뭐 커피, 음료수, 포테이토도 있고요. 메뉴판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크 시켰고요. 스몰 85,000원짜리에다가 트레디셔널 소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주문했고요. 안에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밖에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인데 이렇게 꾸며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고, 노란색 컬러풀하게 포인트를 준 것도 매력적이네요. 사장님이 현지인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마 저분이 사장님 같은데 저도 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찾아봤는데 샤와르마라고 읽는 것 같고요. 회전구이 고기 요리라고 합니다. 아랍권에서 즐겨 먹는 회전구이 고기 요리래요. 샤와르마가 아랍어인데 뭐 돌다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돌리면서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케밥?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한 샤와르마 그리고 감자튀김, 콜라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게감이 꽤 있는데요.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양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 같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고기가 막 흘러나와. 겉에 굉장히 잘 구워져서 맛있고, 제가 무슨 트레디셔널 어쩌고 소스를 시켰는데 맛있습니다. 잘 구워진 꾸덕한 이 겉에 도우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 안에 고기와 야채가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꽉 차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모을 때마다 속 내용분들이 막 딸려 나오거든요. 맛 괜찮아요.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 음식을 먹어야지 라는 분도 분명히 있고, 그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음식도 먹고 또 다양한 음식도 먹는 것도 여행의 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진짜 야무지게 들어있다. 너무 만족스럽게 들어있는데요. 처음에 가격 보고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고 이런 내용물들 보니까 좀 비쌀만 하겠구나 라는 납득이 가는 뭐 그런 비주얼이고 맛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래피타인들이 이렇게 계속 와요. 지금 제가 인도 가서 한 4-5분 왔다 가셨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배달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맛집인 듯 합니다.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 않은 상태라서 좀 가볍게 먹고 싶었는데 와, 양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요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 카페를 제가 종종 가는데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린 적은 없거든요.
보통 이 근처에서 현지인 친구 만날 때 그 카페를 가곤 합니다. 지금 밥 먹고 나오니까 이제 해가 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가 지금 많이 져가지고 햇빛이 쬐는 공간이 안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늘이 졌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은 이제 5시 조금 안 됐어요. 이제 20분 되면 5시인데 보통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좀 걸어 다닐만 해요. 요 정도 참고하시면 여행하시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핑쿠 커피라는 곳입니다. 핑크라는 카페고요. 제가 요 동네에는 자주 오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오면 들리는 카페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현지인 친구들 만날 때 여기서 많이 만나고요. 카페 분위기가 현지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베트남 여행 왔다는 기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커피값도 저렴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35,000동, 핫 아메리카노는 30,000동이에요. 현지 물가고요. 다양한 음료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카메라를 못 켜고 있는데 밑에서 라이브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죠? 라이브 연주 때문에 지금 끊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월이고요. 6월의 날씨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습합니다. 밖에 1분만 걸어 다녀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한 지역을 묶어서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 근처에서 밥 먹고 좀만 걸어가서 카페에 갔다가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뭘 구경한다든지 이런 루트를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 이 날씨에는 그것도 힘들어요. 1분 이상 걸어야 될 것 같다? 무조건 택시 타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베트남의 택시비는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택시비가 부담되진 않습니다. 차 타고 5분 내 거리는 한 5만 동? 2,000원? 3,000원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동하실 때 택시를 타고 쾌적하게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거리 택시비 아끼려고 좀 걸어 다니시다가 강한 햇빛 때문에 피부 다 타고 두피 망가지고 또 컨디션까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 예전 영상들을 챙겨봐 주신 분들이라시면 아실 거예요. 저 진짜 많이 걷고 다낭에서 누구보다 많이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은 많이 못 걷습니다. 너무 힘들고 덥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드리고 좀 쉬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라이브 연주를 계속하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쉬다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보통 6월 기준입니다. 뭐 7, 8, 9월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5시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는 해가 이제 많이 지기 때문에 그늘이 많아져요. 이제 선선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5시부터는 좀 걸어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5시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걸어다니기 좋고 시원합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햇빛이 강하게 내려지는 지역은 없어요. 5시 넘어서는 좀 야외 활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구경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공원에 도착했어요. 와, 사람들 진짜 많네요. 놀이터도 잘 돼 있고 애들이 엄청 많이 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 강한 태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태양보다 확실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태양빛을 직방으로 이렇게 맞으시면 두피 화상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거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자를 안 쓰셨다면 최대한 태양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무조건 바르셔야 됩니다. 선크림 안 바르시고 한 5분만 걸어 다니시면 완전히 피부 색깔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눈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도 꼭 착용하시고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다낭에서 해산물을 잘 안 먹어요. 아주 가끔 먹긴 하는데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더운 날 해산물 한번 잘못 먹었다가 심하게 장이 꼬인 적이 있어서 3일 4일 고생했거든요. 한국에서도 뜨거운 여름에는 해산물 잘 안 드시잖아요. 해산물을 드실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인들이 오면은 제가 정해둔 몇몇 식당 빼고는 절대 해산물 입도되지 말라고는 해요. 괜히 또 여행 오셔서 그것 때문에 여행 망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동남아 오셨으면 해산물 많이 드시죠. 해산물 드실 때 꼭 주의하시고 비상약 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가 좀 있습니다. 모기 잘못 물리면 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모기 퇴치제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모기약을 여러 군데 갖고 다녀요. 뭐 가방에도 있고 숙소에도 있고, 모기 그 물렸을 때 바르는 버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바릅니다. 이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모기가 안 물릴 수는 없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날이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잖아요. 물 항상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준비되어 있는 물 많이 드시고, 또 물 하니까 생각나는데 양치하실 때 수돗물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생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수돗물로 해도 괜찮던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 경험에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수돗물로 양치를 막 하다가 이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생수로 양치를 하는데 그 뒤로는 이가 아팠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수를 많이 사다 놓고 숙소에서 양치를 할 때 생수로 입을 헹구는 편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또 다낭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짧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비 아끼시지 마시고 컨디션을 위해서 웬만하면 그랩 택시 이용하셔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맞으시면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다낭 와서 다낭 날씨를 맞으니까 이런 걸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해외를 나갈 때 굉장히 현지스럽게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웬만한 여행객 때 가는 데는 안 가고 원래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보통 3박 5일 짧게 다낭 여행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하시는 그런 여행보다는 편하게 택시 타시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동남아는 싼 맛에 오는 게 맞는데 무조건 어디보다 싼 걸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맛있게 좀 검증된 집 위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좀 다낭을 많이 와봤다, 다낭 고수다, 나는 이제 다낭을 조금 더 진하게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영상처럼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골목길에 남들 안 가는 맛집도 가보시고, 저기 다낭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도 가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이지만 저는 제 동선대로 움직이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냥 그 중에서 걸리는 맛집이나 카페가 마음에 드시는 곳이 있다면 거기 위치만 기억하셨다가 이동 중에 들리시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